이번 문제는 HPA 생성하기고요. 태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스케일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아파치 서버라는 이름의 HPA를 만드는 문제고요. 이 네임스페이스는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아파치 서버라는 디플로이먼트를 타겟팅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 조건을 보면 파드들의 사용률이 50%가 넘으면 스케일링이 되도록 설정하라는 거랑, 그리고 스케일의 범위는 1파드에서 최대 4개까지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다운 스케일에 대한 안정화 윈도우를 30으로 주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문제 환경을 다시 보면 이렇게 디플로이먼트가 만들어져 있고 파드에 설정된 리소스를 보면 여기 이렇게 CPU에 대해서 리퀘스트와 리미트 설정이 있는데 여기 이 리퀘스트는 컨테이너의 기준이 될 사용량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컨테이너가 만약 100ms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현재 이 기준에서 200%의 자원을 사용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최대 이 리미트에 지정된 수치까지만 자원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제한이 되고요. 근데 만약 이 리미트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 컨테이너는 워커 노드에 할당된 CPU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게 되니까 운영 환경에서는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대로 이렇게 HPA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름과 네임스페이스를 잘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를 타겟팅하라는 것과 그리고 1에서 4개까지 스케일링 범위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이 50%의 CPU를 임계치로 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은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만든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번외로 파드에 자원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설정을 줬을 때 스케일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현재 파드 수를 기준으로 실제 평균 CPU를 HPA에 지정한 CPU로 나누면 몇 개의 파드가 늘어날지에 대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하나의 파드에서 200%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HPA에 설정한 이 수치로 나눕니다. 그럼 결국 4가 되기 때문에 파드는 4개로 스케일 아웃이 되게 돼요. 근데 최대 늘어나는 개수를 4개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CPU가 200%를 넘더라도 파드 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HPA에 대한 설명이었고 문제 마지막에 이렇게 다운스케일 안정화 윈도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런 옵션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잦은 스케일 방지를 위한 기능이고요. 이 설정이 왜 필요한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파드가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CPU 사용률이 늘어나면 이렇게 파드가 스케일 아웃 되고요. 그럼 평균 CPU 사용률은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CPU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트래픽 유입이 적어져서 부하가 더 떨어지게 되면 바로 다시 기존 파드의 수대로 스케일 인이 되게 될 텐데 그러자마자 바로 또 부하가 올라가면 파드 수를 또 늘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잦은 횟수로 파드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게 시스템에는 또 다른 부하를 유발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 설정에 30초를 주면 부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30초 후에 파드를 삭제를 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30초만 주는 것도 너무 짧아서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문제에서 30초를 주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 설정만 문서에서 잘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풀이는 끝나는 건데 추가적인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설정을 추가하게 되면 디폴트로 이 폴리시가 만들어지게 돼요. 문제에서는 직접 이런 내용들까지 설정을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볼륨이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드가
3개가 삭제가 되어야 된다면 이 모든 파드가 한 번에 제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 퍼센트를 50%로 설정을 했다면 15초당 50%의 파드씩을 나눠서 삭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폴리시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폴리시끼리 중복이 돼서 실행되는 경우 폴리시들끼리 중복이 돼서 실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이렇게 맥스로 돼 있으면 파드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폴리시가 선택이 돼서 동작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HPA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서를 가보면 쭉 내려보면서 이렇게 kubectl로 HPA를 쉽게 만드는 명령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붙여주고 max는 4로 수정을 한 다음에 이건 타겟팅이 될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앞에 -n 옵션을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도 꼭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만 만들면 이 내용이 모두 커버가 되는데 여기 HPA의 이름을 아파치 서버로 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건 여기 이렇게 디플로이먼트에 이름을 주면 이 이름으로 HPA의 이름도 만들어집니다. 한번 이걸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get namespace를 주고 HPA를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이름으로 HPA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뒤에 이렇게 옵션을 주면 여기 이렇게 앞에서 본 설정들이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스케일에 대한 안정화 윈도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서로 들어가서 검색을 잘 해야 되고요. 컨트롤 F로 여기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한 다음에 K 에디트로 HPA를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스펙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 앞에 공백을 잘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30초로 변경을 하고요.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조회를 해보면 여기 스케일 다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 들어가졌고요. 여기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 문제를 잘 푼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HPA 생성하기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